안녕하세요. 철학비틀기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흔히 위인으로 추앙하는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비틀어 볼까 해요. 다들 나폴레옹 하면 천재 전략가, 위대한 영웅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시죠? 불가능은 없다고 외치던 강철의 리더. 하지만 철학비틀기가 볼 때 나폴레옹은 단순한 천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인간 심리를 기가 막히게 꿰뚫어 본 고도의 장사꾼에 가까웠죠. 그가 남긴 수많은 명언들이 사실은 그를 둘러싼 상황과 사람들의 마음을 자신의 거대한 야망을 위해 치밀하게 조종했던 도구였다면 어떠세요? 충격적이라고요? 괜찮아요. 철학비틀기는 원래 그런 이야기들을 찾아내고 뒤집어 보는 걸 즐겨 하니까요. 자, 오늘은 우리가 오랫동안 학습하고 믿어왔던 나폴레옹의 영웅적 이미지를 산산조각 내보겠습니다. 철학비틀기와 함께 나폴레옹의 진짜 얼굴 이면에 숨겨진 계산된 전략과 심리전을 파헤쳐 볼 준비 되셨나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비틀기 주제는 바로 나폴레옹의 가장 유명한 명언 중 하나인 불가능은 없다입니다. 와, 듣기만 해도 심장이 웅장해지고 없던 용기가 막 샘솟는 것 같지 않나요? 불가능은 바보들의 사전에나 있는 단어라니 진짜 멋있잖아요. 무한한 잠재력과 도전 정신을 상징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철학비틀기는 여기서 딴지를 걸 수밖에 없어요. 과연 이 말이 정말 순수한 용기와 도전 정신의 상징이었을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조금 더 계산적인 꿍꿍이가 있었던 걸까요? 철학비틀기가 보기엔 이 불가능은 없다는 말은 나폴레옹이 자신의 거대한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대중을 설득하고 통제했던 가장 강력하고 교묘한 심리 조작 도구 중 하나였습니다. 왜냐고요? 이 말은 듣는 순간 사람들에게 엄청난 부담감과 자기 검열의 잣대를 동시에 지워주거든요. 마치 내가 지금 실패한 건 다른 이유가 아니라 노력이 부족해서야라고 속삭이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불가능이 아예 없다고 선언해버리면 어떤 상황에서든 못하겠다거나 안 된다는 말은 곧 자신의 무능과 나약함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요. 나폴레옹은 전쟁에서 이 말을 수도 없이 거의 주문처럼 외쳤습니다. 피로에 지치고 사기가 떨어진 병사들의 용기를 끌어올리고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불리한 전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도록 만들었죠.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의 비현실적이고 무리한 원정으로 수많은 병사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특히 러시아 원정에서는 50만 명에 달하는 대군이 혹독한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전멸에 가까운 비극적인 피해를 입었잖아요. 이는 단순히 병사들의 희생을 넘어 한 국가의 인적 자원과 생산력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폴레옹은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불가능은 없다고 외쳤습니다. 이쯤 되면 이 말은 병사들을 위한 격려나 진정한 리더십의 발현이라기보다는 자신의 비현실적인 야망을 합리화하고 그 책임과 실패의 원인을 병사들에게 전가하는 교묘한 핑계가 아니었을까요? 그는 병사들이 고통받고 죽어가는 현실을 철저히 외면하고 오직 자신의 목표 달성만을 향해 무자비하게 내달렸던 겁니다. 어때요? 불가능은 없다는 말이 갑자기 아름다운 격려가 아니라 씁쓸하고 차가운 강요처럼 들리지 않나요? 마치 회사에서 사장님이 단상에 올라 우리 회사엔 불가능이란 없어. 여러분의 열정으로 해냅시다. 라고 열변을 토하면서 직원들에게 밤샘 야근과 주말 근무를 강요하는 모습과 겹쳐 보인다면 당신은 이미 철학비틀기의 세계에 깊숙이 발을 들인 겁니다. 철학비틀기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불가능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직시해야 비로소 현명하고 현실적인 전략이 시작된다. 불가능을 외면하고 무시하는 것은 진정한 용기가 아니라 무모함과 오만 그리고 타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폭력일 뿐이니까요. 우리 사회가 이 나폴레옹식 명언에 너무 오랫동안 무비판적으로 속아왔던 건 아닌지 이제는 한 번쯤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보고 그 의미를 재정립해볼 때입니다. 이 짧은 문장 하나가 개인의 삶과 조직의 문화, 심지어 국가의 운명까지 어떻게 왜곡시키고 파괴할 수 있는지 우리는 나폴레옹의 사례를 통해 충분히 배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틀기 주제는 내 운명은 내가 만든다입니다. 와, 이 말도 정말 멋있죠? 스스로의 삶을 개척하고
주체적인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 같잖아요. 남 탓하지 말고 내 인생은 네가 책임져라. 이런 강력하고 긍정적인 메시지로 들리고요. 하지만 철학 비틀기가 이 명언을 들으면 왠지 모르게 불편하고 심지어 섬뜩하기까지 합니다. 왜냐고요? 이 말을 나폴레옹이 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가 살았던 시대적 배경과 그가 남긴 수많은 결과물 때문이죠. 그는 유럽 전역을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자신의 손아귀에서 좌지우지했던 인물입니다. 자신의 거대한 야망을 위해 타인의 희생을 당연시했던 사람이 내 운명은 내가 만든다고 말하니 이 말이 정말 순수하고 긍정적인 의미로 들릴 리가 있나요? 철학 비틀기는 이 말이 나폴레옹의 고도의 책임 회피 기술이자 자신의 과오와 실패를 교묘하게 포장하는 자기 합리화의 극치였다고 생각합니다. 내 운명은 내가 만든다는 말은 겉으로는 나는 내 삶의 주체이며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한다 라고 굳건히 외치는 것 같지만 그 속내는 내 결정으로 인한 모든 결과와 비극은 오롯이 내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감히 나를 비난하거나 재단할 자격이 없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수많은 전쟁과 그로 인한 엄청난 폐허, 그리고 결국 패배하여 엘바섬이나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유배당했던 자신의 비참한 최후까지도 내 운명이라는 거대한 피할 수 없는 숙명의 틀 안에 넣어버리면 모든 것을 신의 뜻이나 운명적 서사로 포장하여 개인의 직접적인 책임을 효과적으로 희석시킬 수 있거든요. 마치 이 모든 건 내가 선택하고 개척한 길이었고 운명의 섭리였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과오와 실패를 멋진 영웅서사나 비극적인 운명으로 능수능란하게 탈바꿈시키는 거죠. 현대의 리더들도 이 말을 참 좋아하고 즐겨 사용합니다. 사업이 망하거나 프로젝트가 실패해도 이건 제가 선택한 길이었고 운명의 일부였다고 말하면 책임을 회피하는 동시에 뭔가 비극적인 영웅처럼 보이거나 적어도 상황을 통제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철학 비틀기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내 운명은 내가 만든다는 말은 사실 내 책임은 내가 편리한 방식으로만 규정하고 싶다는 뜻이다. 그것도 내가 편리하고 유리한 방식으로만 말이죠. 우리 모두가 자신의 운명을 100% 스스로의 의지만으로 만들 수 있다고 맹목적으로 믿는 순간 우리는 개인을 둘러싼 복잡한 사회 구조나 구조적인 불평등 혹은 환경적인 제약과 같은 중요한 요인들을 외면하게 됩니다. 네가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 내 운명은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만든 것 아니냐는 식의 폭력적이고 개인 책임론적인 논리로 쉽게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철학 비틀기는 운명을 스스로 만든다는 오만함보다는 주어진 운명 속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성찰하는 것이 진짜 현명하고 겸손한 삶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나폴레옹처럼 모든 것을 통제하려다 결국 파멸을 맞이하는 대신 겸손하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며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를 얻고 스스로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길 아닐까요? 철학 비틀기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운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운명 속에서 의미를 찾고 그 의미를 통해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것이 진짜 인간의 길이다. 너무 멋진 말이라고요? 훗, 감사합니다. 철학 비틀기니까요.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비틀기 주제는 전쟁은 용기가 아니라 인내의 문제다입니다. 이 말도 딱 들으면 와, 역시 나폴레옹. 냉철하고 현실적인 리더십 하고 감탄하게 되죠. 단순히 순간의 용기나 기백보다는 끈기와 인내심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말인데 이는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적용할 수 있는 좋은 교훈처럼 들립니다. 성공은 끈질긴 인내의 결과물이다. 뭐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철학 비틀기는 여기서도 나폴레옹의 교묘한 심리 조작과 권력 남용의 그림자를 봅니다. 나폴레옹에게 인내는 과연 순수한 숭고한 미덕이었을까요? 철학 비틀기가 보기엔 그는 인내라는 단어를 자신의 무모하고 비현실적인 욕망을 정당화하고 나아가 타인의 엄청난 희생을 강요하는 아주 잔인한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다시 러시아 원정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혹독한 추위와 굶주림, 그리고 끊임없는 전투 속에서 병사들이
속절없이 죽어나가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폴레옹은 자신의 지휘관들에게 그리고 병사들에게 인내를 외쳤습니다. 그때 그 인내는 병사들의 사기를 진정으로 진작시키고 그들의 안위를 생각하는 말이 아니라 너희는 죽을 때까지 내 명령이 내려올 때까지 끝까지 버텨야 한다. 는 무자비한 강요이자 명령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개인적인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병사들의 목숨을 걸고 인내 게임을 한 겁니다. 자신은 안전하고 안락한 막사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지도를 펼쳐놓고 병사들에게 인내를 외칠 때 수많은 병사들은 얼어붙은 땅에서 피와 눈물을 흘리며 비참하게 죽어갔죠. 이는 리더 자신의 숭고한 인내가 아니라 타인의 고통과 희생을 담보로 한 잔혹한 인내 강요였던 겁니다. 더 나아가 이 인내는 명분 없는 전쟁을 지속시키기 위한 고도의 심리적 장치였습니다. 병사들이 포기하면 그동안의 고통이 헛수고가 된다는 심리적 압박감에 시달리게 만들었죠. 철학 비틀기는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과연 나폴레옹의 인내는 진정한 인내였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오만함과 현실 부정, 그리고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비겁한 발버둥이었을까요? 철학 비틀기는 후자였다고 확신합니다. 그는 패배를 인정하고 물러설 때를 알지 못했습니다. 현실적인 한계와 막대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그저 자신의 야망을 위해 끊임없이 조금만 더 버텨라, 조금만 더 인내하라고 외쳤을 뿐이죠. 그 결과는 결국 프랑스 제국의 몰락과 나폴레옹 자신의 비참한 유배로 이어졌습니다. 인내라는 미덕이 개인의 맹목적인 욕망을 채우는 도구가 되었을 때 어떤 파국을 초래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이런 나폴레옹식 인내로는 놀랍도록 흔하게 그리고 교묘하게 횡행합니다. 기업이 어려워지거나 새로운 프로젝트가 난관에 부딪히면 CEO나 임원들은 우리 모두 인내해야 한다. 이 고비를 넘기면 성공이 기다린다. 고 열변을 토하면서 직원들의 임금을 삭감하거나 밤샘 야근, 주말 근무를 강요하죠. 그 인내는 과연 공동의 목표와 회사의 진정한 발전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CEO나 리더 자신의 책임 회피와 이기적인 욕망을 위한 것일까요? 대다수의 경우 후자에 가깝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경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철학 비틀기는 이렇게 외치고 싶어요. 인내가 진정한 미덕이 되려면 언제 멈춰야 할지, 언제 방향을 바꿔야 할지를 정확히 아는 지혜가 동반되어야 한다. 무작정 버티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때로는 과감하게 포기하고 현실을 직시하며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이자 현명함입니다. 나폴레옹의 인내는 결국 자기 파괴와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이어졌습니다. 인내는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행위여야지 인간의 존엄을 짓밟고 고통을 강요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철학 비틀기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리더의 인내가 진정한 철학이 되려면 그 인내의 대상이 타인의 희생이 아닌 자기 자신의 성찰과 책임감에 기반해야 한다. 남에게 무한한 인내를 강요하는 리더는 결국 자기 파멸의 길을 걷게 될 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던 모든 이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안겨줄 겁니다. 네 번째 비틀기 주제는 리더는 사랑받을 필요가 없다. 두려움으로 통치하라입니다. 이 말은 또 어떻습니까? 마키아벨리즘의 정수를 보여주는 듯한 아주 냉철하고 비정하며 현실적인 명언이죠. 사랑은 변덕스럽고 쉽게 변할 수 있지만 두려움은 오래가고 변치 않는 강력한 통제 수단이다 라는 논리는 어찌 보면 지극히 현실적이고 권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합리적인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철학 비틀기는 여기서 나폴레옹의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불신과 그릇된 권력관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의 파멸을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을 봅니다. 그는 사람을 근본적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충성이란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통제와 강압에서 나온다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병사들의 사생활, 편지, 대화까지 철저하게 감시하며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가장 큰 위협으로 여겼습니다. 마치 진정한 충성은 감시와 공포를 통해서만 유지된다고 맹목적으로 믿었던 것처럼요. 하지만 여러분, 두려움은 일시적인 복종과 즉각적인 통제를 이끌어낼 수는 있어도 진정한 충성이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을 불러일으킬 수는 절대 없습니다. 두려움으로 통치되는 조직이나
국가는 겉으로는 질서정연하고 강력해 보일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서서히 골마터지고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구성원 누구도 진실을 말하지 않으려 하고 불리한 정보나 비판적인 의견은 철저히 은폐되기 시작하죠. 리더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순간 리더는 조직 내부의 중요한 정보 흐름을 상실하게 됩니다. 직원들은 리더의 눈치를 보며 비위 맞추기에 급급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건설적인 비판은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이런 조직이 과연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혁신과 발전을 이룰 수 있을까요? 나폴레옹의 제국이 결국 몰락했던 것도 그가 두려움으로 통치했기 때문에 진정한 지지 기반과 내부적인 결속력을 쌓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의 참모들은 나폴레옹의 불같은 분노와 냉혹한 처벌을 두려워했고 그래서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나폴레옹의 뜻에 거슬리는 정보는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이 듣고 싶어하는 말, 자신의 판단을 정당화하는 정보만을 들으며 허공 속으로 즉 현실과 괴리된 채 무자비하게 전진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이 바로 러시아의 혹독한 눈보라와 워털루 전투에서의 비참한 패배였죠. 두려움으로 유지되는 관계는 결국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으며 위기 상황에서는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철학적으로 보면 두려움의 리더십은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불신과 경멸에서 출발합니다. 인간은 본래 악하고 이기적이다. 통제하지 않으면 언제든 배신한다는 냉소적인 시각에 기반한 것이죠. 이는 마키아벨리즘적 냉정함을 넘어선 인간 혐오에 가까운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폴레옹은 이러한 철학을 자신의 권력 유지 수단으로 삼아 잔혹하게 실행에 옮겼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인간은 그렇게 단순하고 획일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두려움으로 움직일 수는 있지만 두려움만으로 오래도록 진정한 충성과 헌신을 이어갈 수는 없습니다. 철학 비틀기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리더는 사랑받을 필요가 없다. 천만에 진정한 리더는 사랑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깊은 존경을 받아야 한다. 그 사랑은 감정의 문제일 수 있지만 존경은 리더의 탁월한 능력, 고결한 인품, 흔들림 없는 진정성, 그리고 구성원들을 향한 진심 어린 배려에서 비로소 비롯됩니다. 두려움은 일시적인 통제 수단일 뿐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리더십의 확고한 기반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여전히 많은 리더들이 나폴레옹식 두려움으로 통치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리더십은 결국 조직을 내부적으로 병들게 하고 창의적이고 유능한 인재들을 떠나게 만들며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상실하게 만들 뿐입니다. 철학 비틀기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두려움으로 쌓은 제국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지고 존경과 신뢰로 쌓은 관계와 조직만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다. 리더는 사랑받을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사랑과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는 리더만이 진정으로 오래가는 그리고 역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대한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철학 비틀기와 함께 나폴레옹의 명언들을 하나씩 비틀어 봤는데 어떠셨나요? 우리가 위인으로만 알고 그의 말들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던 나폴레옹의 모습이 조금은 다르게 어쩌면 훨씬 더 현실적으로 보이시지 않나요? 철학 비틀기는 나폴레옹이 단순히 천재적인 전략가였다 하기보다는 인간 심리의 약점과 욕망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자신의 거대한 야망을 위해 대중을 능수능란하게 설득하고 통제했던 뛰어난 장사꾼이자 심리 조작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명언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도구였고 때로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타인의 엄청난 희생을 강요하는 잔혹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폴레옹이 남긴 말들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까지도 우리 사회의 리더십 이론과 성공 철학 그리고 자기 개발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불가능은 없다. 내 운명은 내가 만든다. 인내하라. 두려움으로 통치하라 등의 구호들이 여전히 많은 기업의 사운이 되고 자기 개발 강연의 단골 멘트가 되며 안타깝게도 때로는 조직의 구성원들에게 과도하고 비인간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폭력적인 주문으로 변질되기도 하죠. 이러한 현상은 우리가 나폴레옹의 말들을 얼마나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철학 비틀기는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어요. 나폴레옹의 명언들을 단순히 멋진 말이나 성공의 비결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말들이 어떤 특정한 시대적, 사회적,
개인적 맥락에서 나왔고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사용되었는지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그의 그림자 속에서 벗어나 우리 시대에 맞는 진정으로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리더십과 성공의 의미를 올바르게 찾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의 말들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은 결국 그의 실수를 반복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철학 비틀기는 앞으로도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에 끊임없이 딴지를 걸고 그 이면에 숨겨진 의미와 진실을 찾아낼 겁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통념을 시원하게 비틀어줄 흥미롭고 유익한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올게요. 철학 비틀기와 함께 세상을 비트는 재미 계속해서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비틀기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